지난 시간에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은요, 주어진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ax 플러스 b꼴, 즉 1차식이 되는 거죠. x에 대한 1차식이 나오고 그놈이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혹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꼴로 나온다면 이러한 부등식을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놈이 x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요, 요거 교재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제목을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의 해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요거의 풀이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1차 부등식이라고 제목을 붙여버리면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근데 그 풀이에서 A가 0인 경우를 보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의 풀이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는 양변을 A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X가 A분의 B보다는 크다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양변을 A로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X는 A분의 B보다 작다라는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A가 0이라면 좌변은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은 0이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등식에서 만약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이 부등식은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참이 되려면 B는 음수여야 되는데 만약 B가 0보다 크다라면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가 0이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 즉 불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B가 음수라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을 하죠. 즉 A가 0이고 B가 0보다 작다면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부등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든 실수이다, 즉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방정식에서 배웠듯이 생각하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프랙티스 문제 볼까요? X에 대한 부등식 요 놈을 푸시오 그랬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넘겨서 정리하면 A-2의 X가 되는 거고 이쪽은 E-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A가 2보다 크다면 얘는 양수니까 양변을 A-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요. 요놈은 A-2분의 E-A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 요놈이 해가 되고 두 번째 A가 2보다 작다면 이놈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러한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가 2가 되면 좌변은 무조건 0이 되는데 우변은 2가 되는 거죠. 그죠? A가 2가 되면 우변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0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0은 0과 같지 작지 않죠. 따라서 얘는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그랬는데 여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원칙은 절대값이 등장을 하면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A가 양수일 때 이런 게 주어졌다면요. 1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X가 A보다 작은 거죠. 왜냐하면 절대값이 그냥 풀릴 테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영역은 바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a가 양수니까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면 이놈은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풀릴 거고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라는 거고, 요 놈까지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요 두 놈을 뭐 해주시면, 합쳐주시면 어떤 x는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다라는 이러한 근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요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렇지만 원칙은 이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것도 보시면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놈은 x가 a보다 더 큰 거니까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그냥 요 놈이죠. 왜냐면 a가 양수니까요. 두 번째,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면 이놈은 마이너스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풀릴 텐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일 거고요. 그럼 0보다 작다와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의 공통 범위는 그냥 얘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놈을 합쳐주게 되면 어떤 해를 얻을 수가 있냐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더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더 크다라는 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런 게 나오면 요 범위 요렇게 그냥 외워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지? 아니면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값이라는 건 수직선 위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거든요. 그럼 수직선 위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거리가 a인 것은 양의 방향으로 a인 점과 음의 방향으로 a인 점을 찾을 수가 있죠. 거리가. 그게 바로 마이너스 a와 a니까 거리가 a보다 작다라면 결국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거리가 a 되는 점보다 더 오른쪽에 있거나 거리가 a가 되는 점보다 더 왼쪽에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렇다면 요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어쨌든 x-2의 절대값이 7보다 작다라는 것은 x-2라는 놈은 마이너스 7에서 7 사이에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얘를 통째로 하나로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a보다 작다면 그냥 이 괄호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거 풀어주면 그냥 그대로 요 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지? 그리고 얘도 사실은 여기 풀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x가 2보다 작은 경우와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뭐냐면요. 이 x-1을 통째로 라지 x라고 치환한다면 이놈은 그 원점으로부터 라지 x까지의 거리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거니까 x는 그냥 1에서 3 사이에 있어도 되고요. 혹은 x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는 1부터 3 사이가 되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 얘를 x-2로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결국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근이 뭐가 되는 거야? 3부터 5, 요 놈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요 놈에서 x-2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에 2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라는 요러한 거 또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 등장하면 원칙은 뭐라고?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 푸는 건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한다면 오른쪽 방향으로 거리가 1에서 3 되는 경우 왼쪽 방향으로 거리가 1에서 3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얘는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점들을 다 찍어주는 겁니다. 즉 1과 3을 찍어준 다음에 구간을 이 1과 3을 경계로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경우,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가 1보다 작은 경우는요. 그러면 얘도 음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풀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넘기면 2x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이러한 범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놈과 이놈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런 거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만약에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영역에 있다면 요 놈은 양수가 되고 요 놈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x-1은 그냥 풀리고 요 놈은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얘는 2가 6보다 작은 건데 이 경우는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면 답이 모든 실수가 될 것 같지만 우린 지금 요 범위 내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실수와 요 놈의 공통범위인 요 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 마지막 x가 3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두 놈이 전부 양수가 되기 때문에 x-1, 그 다음 x 빼기 3 이렇게 풀립니다. 결국 2x가 10이 되고요. x는 5보다 작은 거니까 이놈과 이놈의 공통범위는 x는 3 이상 5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놈의 범위를 전부 다 연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1보다는 x가 크고 5보다는 x가 작은 요런 범위에 있으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이 여러 개가 등장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등식 안이 0이 되는 값들을 수직선 위에 찍어주신 다음에 그 값들을 경계로 구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푸시면 됩니다. 그지? 혹시 여기에 절대값 x-5가 또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게 5가 되는 점 하나를 더 찍어주시고 이렇게 또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구간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다소 복잡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